지금부터 에이스 출항 이후부터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전투까지 에이스의 작중 행적에 대해 파헤치고자 에이스 2편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는 루피와의 이별 이후 스페이드 해적단의 선장이 되어 막강한 힘으로 바다의 명성을 떨치며 위대한 항로에 입장합니다. 입장과 동시에 세계정부가 눈여겨보았는지 칠무회에 들어오라는 권유까지 받는 슈퍼 루키가 되었죠. 하지만 에이스는 항해가 목적이기에 모험을 이어나갔고 그 소식은 흰수염에게까지 들어가 위세 좋은 애송이가 그랜드라인에 돌아다닌다고 약간의 흥미까지 갖게 됩니다. 여튼 모험 도중 스페이드 해적단을 이끌고 어느 설산에서 루피의 은인인 사왕 샹크스를 만나 형으로 감사도 표하며 사왕인 샹크스와 루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에이스는 그 와중에 흰수염을 노리고 있다 라고 포부를 말하며 다시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솔직히 흰수염을 쉽게 만나게 할 순 없죠. 칠무회의 일원인 징배가 의리 없는 너 따위를 어르신과 대면시킬 수 없다며 길을 막는 바람에 크게 싸우게 됩니다. 엄청난 결투 끝 승부는 무승부가 나게 되었고 그때 갑자기 흰수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목을 원하는 게 애송이냐며 바라는 대로 상대해주겠다며 혼자 스페이드 해적단을 박살냅니다. 에이스는 더 이상 동료들을 다치게 할 수 없기에 불꽃벽을 만들어 동료들을 도망치게 하였고 혼자 전투한 결과 아주 손쉽게 당해버렸죠. 그래도 쉽게 쓰러질 에이스인가요? 한 번 더 일어나려 하고 흰수염은 죽기에는 아깝다며 자기의 이름을 등지고 바다에서 날뛰어보라며 손을 내밀며 권하지만 자기의 아버지인 골디 로저조차도 싫어하는데 막상 졌는데 아들이 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웃기지 말라며 거절하고 거절과 동시에 쓰러지게 되고 일어나 보니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흰수염 해적단의 배였죠. 4번대 대장인 사치가 처음부터 말을 걸어오며 사이좋게 지내자 하지만 에이스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에 흰수염이 잘 때 기습을 하여 공격을 해보지만 자는 흰수염한테조차 발리게 되고 방심하는 찰나 도끼를 들고 달려가 공격도 해보지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3번, 4번 매일매일 대단한 근성으로 덤비지만 결과는 항상 동일. 결국 100번째에도 바다에 빠지게 되죠. 어느 날 우울해 보이는 에이스 옆에 마르코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에이스는 마르코에게 왜 아버지라 부르냐고 물어보게 됐는데 마르코는 흰수염이 아들이라 불러주고 우리들은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기쁘다고 전해주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에이스는 무언가의 짠한 느낌을 느끼게 되며 등을 지고 배를 떠날지 아니면 등에 흰수염 마크를 등에 질 건지 결정하라고 마르코는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에이스는 흰수염의 동료가 되어 도마일당까지 항복시키고 동료들은 에이스를 엄청 인정하게 되어 2번대 대장까지 추천을 받게 되고 아참 이때 티치는 참 해맑았는데 변질되었습니다. 이어서 어느 날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라이벌이었던 자기의 아버지가 로저라는 말을 하는데 흰수염은 그조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아낼 거라 생각했던 에이스의 생각과 다르게 누구한테 태어나든 인간은 모두 바다의 아이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 후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에이스는 2번대 대장이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결국 2번대 대장이 되면서 다른 해적들과 생고쿠에게도 소식이 전해지게 될 정도로 명성이 올랐고 4번대 대장 사치와도 같이 적과 전투를 하며 점점 더 강해지는 에이스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치가 악마의 열매를 발견한 것을 에이스와 티치가 같이 보게 되는데 그 다음날 티치는 사치를 죽이고 열매를 먹고 달아나게 되죠. 사치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며 에이스는 검은수염 티치를 잡으러 가려 하지만 흰수염은 그조차 말립니다.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라며. 그렇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결착 짓는다며 검은수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얼마 지나 검은수염 해적단을 쫓아다니다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10일 동안 루피를 기다리게 되는데 식사할 때 졸다가 식사하는 버릇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동생을 기다리는 와중에 스모커가 나타나 에이스에게 얌전히 잡히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 루피가 갑자기 식당에 등장하면서 스모커는 루피를 잡으러 쫓아가게 되고 루피가 잡히려고 할 때 에이스가 나타나 루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을 루피가 소개해준 와중에 바로 그 워스크에 함선 5척이 공격해 오려고 하자 에이스가 손쉽게 박살내버리죠. 그 후 같이 다니다 에이스는 검은 수염을 찾으러 다시 루피와의 이별을 하게 되고
버기 해적단 배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며 배에 타고 난 후 음식을 먹다가 잠드는 엉뚱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 후엔 바나로 섬 편에서 에이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바나로 섬에 있는 검은 수염 티치가 루피 일당이 사법의 탑을 함락시킨 신문을 보고 얘기를 하며 NES 로비로 검은 수염 해적단은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앞을 막아선 에이스, 바나로 섬에서 한 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이스와 검은 수염의 만남으로 전투를 하게 된 일이죠. 에이스는 사치를 죽인 검은 수염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지만, 검은 수염은 반대로 동료가 돼달라는 엉뚱한 말까지 합니다. 물론 동료뿐만 아니라 워터7에 있는 루피를 죽이며 정부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에이스 앞에서 해버리죠. 에이스는 말만 들어도 이미 그 전부터 화가 나 있는 상태, 동료 따윈 될 마음조차 1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검은 수염 해적단 저격수 반 오거가 선 공격을 하였고, 버릇없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혼내주기 시작하게 되는 에이스. 확관으로 에이스는 검은 수염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지만 생각보다 아파 보이진 않았고, 사치 얘기를 하며 자기가 죽인 건 어둠어둠 열매가 자기 눈에 들어왔고 운명과 같이 열매가 자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자기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검은 수염입니다. 사실 티치가 먹은 열매는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전해지는 열매입니다. 암흑인간, 무한의 인력, 블랙홀이라는 기술로 마을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인력으로 끌어들인 모든 집들을 단순한 나무 조각, 폐 건물로 만들어버리는 검은 수염. 결국 너무 앞서 나가는 검은 수염한테 에이스는 반디 불덩이로 참교육을 하려 하지만, 검은 수염은 그 공격을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흡수하여 무력화시키고 암수라는 능력을 사용해 에이스를 인력으로 당겨 손으로 잡은 후 능력을 무력화시켜 에이스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에이스가 공격에 놀라기도 전에 또 한 번 공격을 하게 되는 티치에게 신기루 십자화 기술까지 사용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티치의 능력 앞에서는 믿고 싶지 않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힘에 굴복하면 남자로 태어난 의미가 없다며 절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최후의 공격 필살기라 할 수 있는 대여막 염제 기술을 쓰지만, 에이스는 패배하게 되며 결국 임펠타운에 투옥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첫 항해부터 에이스의 투옥까지 조금 더 자세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정상전쟁 관련된 영상은 흰수염 편과 사카츠키 편에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웅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